안녕하세요. usmetronews.com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 장기 요양, 롱텀 케어 완벽 준비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비용부터 보험,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JP모건 리포트에 따르면 오늘 65세이고 비흡연자라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여성은 78%, 남성은 64%에 달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역사회생활청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에 따르면 오늘 65세가 된 사람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확률은 70%입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요양시설 거주자 수가 75% 이상 증가해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장기 요양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메디케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메디케어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메디케어는 장기 일상 돌봄은 거의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라고 미루다 보면 준비할 기회를 놓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 제약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준비 없이 맞는 요양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계획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더 잘 준비합니다.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기 요양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젠워스 커스트 오브 케어 조사에 따른 실제 비용입니다. 보조생활시설 어시스티드 리빙은 전년 대비 10% 올라 연간 중앙값이 $78,000입니다. 집에서 홈헬스 에이드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77,792,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75,504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반개인실이 연간 $111,325, 개인실은 $127,750입니다. 이 비용이 3년, 5년, 심지어 10년씩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처럼 장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은퇴 자산이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메디칼은 병원 입원과 단기 재활은 일부 지원하지만 요양원 장기 입소나 재가 일상 돌봄, 즉 커스토디얼 케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디칼의 미보장 비용은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 준비 없이 장기 요양이 필요해지면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메디케이는 자산을 거의 모두 소진해야 자격이 됩니다. 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통적 장기 요양 보험, 하이브리드 보험, 연금 라이더, 자가부담, HSA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협회 AALTCI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단 3에서 4%만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재정적 여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5세 남성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약 $950, 여성은 $1,500입니다. 60세에 가입하면 남성 $1,200, 여성 $1,900로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5년간 평균 인상률이 112%입니다. 감당이 안 되면 혜택을 줄이거나 해지해야 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50대에 가입을 거절당할 확률은 약 20%이지만 70대가 되면 47%로 급상승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 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첫째, 젊을 때 가입하세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유리합니다. 너무 이르면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너무 늦으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커플 할인이 적용됩니다.
혜택을 공유하는 공동정책 조인 팔리시도 고려해보세요. 셋째, 대기기간 엘리미네이션 피리어드 30에서 90일로 늘리면 연간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넷째, 무기한 대신 5년 보장을 선택하면 연간 보험료가 16에서 27% 절감됩니다. 다섯째, 월납 대신 연간 일시납을 선택하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요양 보험료의 일부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에 활용하세요. 다음은 직장 단체 보험 혜택과 하이브리드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단체 보험입니다. 건강심사 없이 또는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 건강 이슈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 보험은 생명보험과 장기요양 기능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요양이 필요하면 사망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요양 없이 사망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일시납 보험료는 남성 71,700달러, 여성 76,740달러입니다. 하이브리드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를 낭비했다는 심리적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 장기요양보험보다 더 많은 회사가 판매하고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료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단, 초기 일시납 보험료가 크고 유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무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장기요양 라이더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하면 지급액을 2에서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짜리 연금이 최대 30만 달러의 장기 요양 혜택을 5년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큰 장점은 요양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있는 동안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심사도 덜 엄격하고 8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QLAC, 즉 적격장수연금 계약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A나 401K에서 최대 21만 달러를 2026년 기준으로 QLAC에 투입해 RMD를 73세에서 85세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RMD를 미루면 투자금이 더 오래 복리로 성장하고 세금 납부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을 장기요양 비용에 활용하는 간접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이제 보험 없이 자산으로 직접 대비하는 자가 부담 전략과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HSA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부담 전략은 보험 없이 자산으로 직접 요양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0만에서 70만 달러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전통 IIA, 로스 IIA, 401K, 일반 투자계좌, 소셜 시큐리티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집을 팔거나 다운사이징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 부담의 장점은 보험료 걱정이 없고 자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처럼 장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고 전통 IRA나 401K 인출 시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세후 실제 가용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시간당 30달러 이상의 홈헬스 에이드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심리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액공제 건강보험 HDHP에 가입되어 있다면 HSA, 즉 건강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HSA는 3중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불입 시 세금 공제, 투자수익 비과세, 적격 의료비 인출 비과세입니다. 장기 요양 비용과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불입 한도는 개인 4,400달러, 가족 8,800달러입니다. 당장 쓰지 않고 투자 계좌처럼 꾸준히 운용하면 노후 의료비 전용 재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쌓입니다. HSA는 현직 근로자에게만 납입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 적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장기요양은 사실 대부분 가족이 무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세 이후 무급 가족 돌봄의 평생 평균 가치는 16만 8,000달러이며 4명 중 1명은 25만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가족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가족은 핵가족화 맞벌이로 과거처럼 전담 돌봄을 하기 어렵습니다. 치매처럼 장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역량을 초과하고
돌봄 제공자 자신의 건강과 재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과 재가 서비스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전략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 장기요양보험은 명확한 현금 지급이 장점이지만 보험료 인상 위험이 있고 40에서 50대 건강한 분께 적합합니다. 하이브리드 보험은 사망보험금과 겸용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크고 일시납 여력이 있는 분께 맞습니다. 연금 LTC 라이더는 살아있는 동안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본 지급액이 줄 수 있고 고령이거나 건강 이슈가 있는 분께 유리합니다. QLAC는 RMD 연기와 절세 효과가 있지만 직접 요양비는 아니며 IRA 보유자에게 추천합니다. 자가 부담은 유연성이 크지만 자산 소진 위험이 있고 30에서 70만 달러 이상 보유하신 분께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HSA는 3중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HDHP 가입자에게만 납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분께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 규모, 건강 상태, 가족 구성에 맞는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장기 요양의 현실부터 비용, 6가지 준비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65세 이상의 70%가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전통보험, 하이브리드, 연금, QLAC, 자가부담, HSA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계획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한인 커뮤니티 생활 정보는 usmetronews.com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키플링닷컴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